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중 모양의 혈전 이게 쌓이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혈관을 막아서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죠. 항죽상 혈전 효과, 그리고 부정맥도 줄여드리는 항부정맥, 그리고 이제 혈중 기름 지질 수치, 대표적인 게 중성지방 TG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임상시험에서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복용하면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 2017년 12월 유럽 지질과학기술저널 유로피언 저널 오브 리피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SCR급 학술지인데 펀메드라는 그 미국 주관의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럽 주관의 엠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검색이 되죠. 이 연구 결과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복용해도 고중성 지방혈증의 치료에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게 58편의 임상시험을 메타분석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그 책임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제가 주도한 메타분석 연구입니다. 1저자는 당시에 한 3년 전에 UC 버클리의 보건대학의 그 대학원생으로 있었던 남진아 학생, 저한테 한 두 달 정도 여름방학 때 와서 메타분석 논문 방법을 배워서 이 주제를 제가 주어갖고 1저자로 초안을 썼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교신저자로 책임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2017년 12월에 보도자로 저희가 냈었는데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목, 오메가3 지방산 고중성 지방혈증 치료 임상근거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략 한 3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오메가3 지방산이 과연 중성지방을 떨어진지에 대한 임상시험 58편을 종합했습니다. 여기에서 임상시험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을 사용한 임상시험, 아주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세 군데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 검색을 했고요. 그 결과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가짜약보다 약 38.59mg/dl 데시리터,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 거로 나오고요. 하지만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약간 높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종합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들 간에 효과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대단히 많이 나온다, 어떤 임상시험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임상시험 개별 연구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8편의 임상시험의 대략 70%에 해당하는 그 임상시험에서 연구 대상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수십 명 단위로 굉장히 적었다는 것이죠. 되게 이상시험 정도면 기백 명 이상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3상시험의 경우는 수백에서 1000명 혹은 3000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면, 지출 수준이 높고 그렇다면 FDA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개별적인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 수십 명 단위 수준으로 연구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합쳐서 연구 결과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 연구마다 오메가3 사용한 용량도 함량 차이가 수백 mg에서 수천 mg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시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린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따로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2회, 1회에 100g 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등푸른 생선을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데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연구 메타분석 전에 2012년 4월 9일에 제가 또 현재 자마 인터널 메디슨으로 이름이 바뀐 아카이브즈 인터널 메디슨의
14편의 위약을 사용한 임상시험 종합한 메타 분석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없는 일반 보통인들은 어떠냐? 여기에 대한 임상시험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메타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피쉬오일, 즉 생선오일이 오메가3 풍부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제 메타 분석이 나온 이후에 뉴욕타임스나 CNN, 타임즈, 로이터 전부 다 이 내용을 전부 다 보도했고요. 저도 인터뷰 다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연구 결과 보도가 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와 똑같은 연구 결과가 최근까지도 메타 분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크릴 오일은 어떠냐? 이제 직접적인 크릴 오일 복용에 대한 임상시험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15월이 아니죠. 5월에 영양 리뷰, 뉴트리션 리뷰즈라는 그런 의학학술제, 영양학술제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 크릴 오일을 복용한 그룹은 가짜약 그룹과 비교했을 때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5mg/dL, 그리고 중성지방은 14mg/dL가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한점이요, 7편 임상시험을 종합했을 때 662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분석한 558명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수천 명 이상 됐죠. 그리고 중성지방 감소는 12주 이상 복용 시에만 관찰됐어요. 즉 3개월 이내에 복용했을 때는 관찰이 잘 안 됐죠.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여부는 이 연구에서는 당연히 연구 주제가 아니었으니까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한점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에 기반한 크릴 오일의 효능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릴 오일은 생선 오일과 비교했을 때 흡수가 잘 되고 복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7편의 소수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12주 이상 복용 시에만 감소 효과가 관찰됐고 662명의 소수의 연구 대상자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러한 지질 수치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더 많은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150 미만이 정상인데요. 뭐 400, 500 넘어가는 경우는, 특히 500 넘어가면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이미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치료제가. 근데 이렇게 높은 경우에 음주, 비만, 음식 조절을 며칠 혹은 일주만 시행해도요, 크릴 오일이나 생선 오일 복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의 경우에도 술이나 뭐 기름진 음식 먹은 경우에 400, 500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걸 줄이고 운동하고 술 줄이고 먹는 것만 좀 줄여도 일주일 정도 지나도 500에서 뭐 300, 200으로 뚝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단기간에도. 근데 지금 이거는 12주 정도 이상 복용했을 때 뭐 15, 뭐 20 이 정도 떨어지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릴 오일이나 일반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복용하는 것보다는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크릴 오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효능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고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 요인들, 음주, 비만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크릴 오일에 대한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